예정된 시나리오대로 이제 김태명이가 노인됐던 대로처럼 부동산 지금 뭐 한국에 공기 방안수 같은 거 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정리해 주십시오. 잠시 후 의원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원총회 사회를 맡은 유상범 원내부대표입니다. 지금부터 제16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전주 후에 반주에 맞춰 1절을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순직 당원을 기리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 폭우를 뚫고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민주, 공정, 정의 이런 아주 좋은 가치를 내세워서 집권하게 된 문재인 정권이 집권 초부터 자신들이 늘 외쳐왔던 말과는
이율 배반적이고 모순적인 행동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해온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만은 지난 4월 총선 이후에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이후부터는 안하무인 오만불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원 협상 과정에서도 잘 겪으셨겠지만은 최근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보인 오만불손, 또 청문회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누가 도대체 청문하는 사람인지 청문을 받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의 도발, 또 어제 있었던 각 상임위의 일방 개입, 또 소위원회와 간사가 선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업무 보고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들, 특히 세금에 관한 일들을 함부로 처리하고 눈 깜짝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8월 4일까지 무조건 하여튼 처리하겠다고 통보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민주당의 형태로 봐서 충분히 그럴 거라고 짐작했지만은 의회 민주주의도 철저히 밟히고 있고, 따라서 국민들의 권리와 권익도 철저히 밟히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숫자의 힘으로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좀 더 치열하게 국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따지고는 하겠지만은 암전 몰수하고 그냥 숫자의 힘으로 표결하고 넘어가는, 마지막에는 또 표결을 한다고 하지만은 제대로 된 토론이라도 하고 부작용이라도 좀 거르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이 끝이 어떻게 될 거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야기되는 국정 혼란과 국민의 피해는 어찌하겠습니까? 오늘 의총 모두 공개해서 민주당의 이런 폭정과 후한무치, 법치주의 파괴, 의회주의 파괴를 규탄하고 또 향후 어떻게 우리가 국민들에게 이것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저지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그런 의총을 마련했습니다. 의원님들 기탄 없이 규탄해 주시고 대응 방안을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로서는 어제 오전에 관련 상임위 간사님들 모시고 대응 전략 회의도 하고 논의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최소한 이렇게는 할 것이라고 했던 것마저도 무시하고 제대로 된 토론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데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현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의 결의를 다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진행 상황 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법사위 김도욱 간사로부터 상임위 진행 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법사위 간사 김도욱입니다. 어제 국토위하고 기재위가 부동산 정책 관련된 법들을 날치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10시 반에 법사위에서 또 같은 시도를 할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는 어제 국토위하고 기재위하고는 또 다른 성격이 또 다르고 명백한 불법입니다. 오늘 예정된 것은. 왜냐하면 지난 월요일 날 저희들이 이 법사위 고유법 108건에 대해서는 이미 대체 토론을 마쳤고 위원장이 소위에 회부하여야 하나 소위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구성될 때까지 전체회의에 계류시킨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의결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국회법 의리에도 금감이 없이 오늘 다시 그것을 주택임대차보호법만 꺼내가지고 지금 대체토론이라는 형식적 절차만 거치고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예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민주당 어찌하면 좋습니까? 오늘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도 국회법 위반인데요. 지금 의안 검색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오늘 오전 8시 39분, 조금 전 일입니다. 이 샘플로 가져왔는데요. 백혜련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게 이미 처리가 됐습니다. 상임위 불법적이지만 그것도 거치지도 않고 백혜련 의원안이 대안 반영해갖고 폐기됐다. 법률정 의안정보 시스템에 이렇게 지금 이미 처리를 해놓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무도해도 너무 무도한 것 아닙니까? 아마 저희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만 이렇게 샘플해서 봐서 그렇지 다른 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예컨대 자기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뭐 전월세 상한제, 그 다음에 뭐 계약갱신 청구와 관계없는 법들, 똑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이렇게 공란으로 처리가 안 돼 있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이렇게 이미 의결도 하기 전에 이렇게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물론 민주당이 이 일당 독재를 하는 거는 뭐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이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국회 전체를 농락하고 국민들을 기망하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하게 성토도 하고, 또 국민들께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는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서 분명한 입장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게 주택 전월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1차적으로 효과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고 이걸 전국적으로 실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실시해보고 전월세 시장에 안정을 기하고 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고, 이런 수순을 밟아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저는 늘 생각했지만, 이 법이 민법상 계약과 관련된 법이라는 이유로 법사위 고유법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국토위 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간의 법사위에서는 항상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국장이나 또 기재부 고위관계자를 불러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왔었던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22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도 번번이 실패하고,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아무 검증 없이 또 이렇게 법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서는 민주당과 청와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저 조영 대표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금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실패한 상황에서 손놓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까 효과는 모르겠고 부동산 관련 법들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뭔가를 해야 하니까, 이런 소문도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럼 우리 당이 똘똘 뭉쳐서 여기에 잘 대응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재의 유성걸 간사로부터 상임위 진행 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재위의 간사 유성걸입니다. 오늘 새벽 일찍이 또 어제 밤늦게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부동산 관련된 사항을 무지막지하게 통과시킨 그 사항들이 인터넷을 포함해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재위에서 있었던 나라의 날치기 기습 상정 그리고 국민을 무시한 이런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간사와 저는 지난 수일 동안 기획재정위원회의 운영 관련되는 큰 틀에 협의를 했고 상당한 합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제까지 민주당의 간사는 선임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미래통합당의 간사 선출이 안 되기 때문에 간사 선임을 먼저 한다 합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소위 구성에 관련된 사항을 합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조세소위와 또 경제재정소위 그리고 예산결산기금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리고 정수회까지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된 사항을 어제 처리를 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어제 아침 회의 10시 회의 시작되기 전까지도 제가 위원장과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합의된 사항은 처리를 하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시 12분에 개의된 전체 회의에서 이 소위 구성을 무산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안건 상정에 관련돼서는 저는 선입 선출의 원칙에 따라서 먼저 들은 안건을 먼저 심의하자라는 제안을 했었고 민주당 간사 고영진 의원은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급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되는 법안을 상정하자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결국은 안건 상정에 관련돼서 원칙과 기준은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기재위 전체 안건은 첫 번째 간사 선임의 건, 두 번째 소위 구성의 건, 세 번째 안건 상정의 건 이렇게 세 가지가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시 12분에 개최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은 첫 번째 안건만 처리를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를 더 하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정회가 선포되었습니다. 정회 이후에 11시 반에 전체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정회가 된 이후에 야당 간사 그리고 기재위 위원장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왜 합의된 사항을 처리하지 않고 특히 소위 구성에 관련되는 사항은 정수와 관련되는 사항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처리를 안 했느냐 하니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조세 소위 구성에 정수가 너무 많다. 13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이미 야당 간사, 여당 간사 그리고 위원장이 다 알고 있었고 합의된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견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당 내부의 사항으로 소위 구성을 할 수 없다. 즉 민주당 내에서 조세 소위에 들어가고자 하는 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소위 구성을 할 수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결국은 소위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시 반에 회의가 속개가 돼서 11시 45분에 정확하게 속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국회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해서 서면 동의서라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서면 동의서를 제시를 하면서 이 서면 동의서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은 국회법 제71조에 따라서 부침과 같이 3건의 법률안을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전체 회의 의사일정으로 추가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동의자는 홍익표 의원과 또 한 사람의 추가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건으로 상정이 되고, 그 안건으로 상정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전체 회의에서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의 동의에 따라서 이 세 건의 안, 민주당 고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과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 세 건만 달랑 상정하는 서면 동의안이 안건으로 채택될 것인지에 대해서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전체 26명 중에서 17명의 찬성으로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왜냐하면은 국회법 제71조의 규정에 대해서는 우리 율사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만, 이 사항은 여러 가지 안건이 이미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불가피하게 시급성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안건을 상정할 때에 적용하는 규정이지, 아직까지 안건이 하나도 상정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세 건만 안건을 상정하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서면 동의서에 첨부가 붙도록 되어 있는데, 그 첨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각 일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결 당시에는 뒤에 어떤 의원이 발의했는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그리고 종부세법 개정안인지가 특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이 안 된 상황에서 표결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의를 제기하고 원천무효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니까 위원장이 나중에 그 법률안은 고영진 이제 구두로 고영진 의원 발의한 세 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은 원천무효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전체 합치면은 40건이 됩니다. 이 40건 중에 어떤 법률안이 될 것인지에 따라서 이 서면 동의서의 효력이 어떻게 될 건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결국은 서면 동의서라는 말씀은 결국은 말하여 서면으로 제출되고 서면으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표결에 붙여져서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원천무효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 9분 국회의원 전원은 바로 1시 40분에 소통관에서 1차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차 기자회견 때에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후 2시에 속개된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이 됐기 때문에 대체 토론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통합당 기재위원님들 9분들은 대체 토론을 한다는 것은 상정된 안건을 인정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대체 토론과 동시에 물론 조금 시간적 그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전부 퇴장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소위 구성 관련되는 사항도 물론 없었고, 대체 토론이라는 것은 말하여 그냥 토론입니다. 토론이니까 축조심의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소위의 법안 심사와는 전혀 다른 그런 형태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묻고 답하고 또 정부와 사실상 협의하는 이런 형태, 좋은 이야기하는, 물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논의가 돼서 오후 대체 토론이 끝나고 난 뒤에 오후에 종결을 하고 표결에 붙여져서 3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오후에 다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가졌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면은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지, 주거복지 관련되는 사항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가 법률 안에 포함이 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양도소득세율, 또 법인세율, 그리고 종부세율, 세율 인상과 관련되는 사항이 반영됨으로 해서 사실상 부동산 정책이라기보다는 정세 정책의 하나로서 이번 3개 법률안을 처리하는 그런 의회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의회 민주주의의 사망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인정한 그런 폭거를 민주당은 어제 자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 관련되는 사항은 당 지도부와 그리고 다른 상임위와 관련되는 사항을 협의를 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율사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서면동의 관련되는 법적 근거와 그리고 첨부 서류가 없는 상황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안위 김형동 의원으로부터 상임위 진행 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김영동 의원입니다. 금일 박한수 의원이 잠깐 지역에 급한 일이 있어서 내려가시면서 저보고 행안위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원님께 들게 보고를 하려 해서 나왔습니다. 행안위 상황은 좀 전에 국토위나 기재위 상황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좀 차별점이 있다 그러면 경찰청장 청문회 당시에 저희는 일정을 사실상 다 합의를 했습니다. 소위를 구성하고 특히 이틀간 예정되어 있던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 보고를 효율성과 집중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하루로 정리하고 어제 행안부하고 경찰청 업무 보고만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오후죠. 월요일 오후에 여당 간사 쪽으로부터 급작스럽게 법안부터 상정하자라는 연락이 왔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측 간사는 미리 합의한 내용이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어제 점심까지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있었습니다만은
합의가 되지 않아서 우리 측 박한수 간사는 기존에 합의한 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업무보고 내지 소위를 먼저 구성하고 그 다음에 법안을 상정하자는 기존의 약속을 지켜달라라고 항의 발언하고 퇴장했습니다. 이후 저희도 소통관에 가서 짧게 본 상황에 대해서 대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뭐 이미 밝혀진 대로 지방세법이나 지방세 특례 제한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맞습니다. 일부 개정안을 골자로 한 법률들이 여당 단독으로 4개 법안입니다. 패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 법률안의 문제점은 크게 2가지 정도로 절차상으로 보면 이른바 숙려기간, 보름 정도 되는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런 세법과 관련된 것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느냐라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 이후에 향후 조치와 관련돼서 짧게 원내에 건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여러 상임위별로 걸쳐 있는 법률안은 어떤 상임위 간 조율이 필요하겠다. 또 하나는 원내에서 하나의 기조를 주시는 것이 통일된 전략을 마련하고 우리 각 위원들이 위원회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것들이 원내에 제안하는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위원회 행안위 위원회에서 보고드리는 내용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짧게 말씀드리면은 초선입니다. 초선이 우리 당의 대부분인데 아마 여기 계시는 초선 의원님들 대부분 국회가 과연 이런 곳이냐라고 원래 예상했던 교과서에 배웠던 그런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황당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업무 보고조차 받지 못했는데 그 해당 부서가 어떤 법을 운영하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내용에 따라서 법원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하고 의견을 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이 법률안 개정 상황을 보고 참 앞으로 어떻게 의정 활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밤잠을 못 잤는데요. 아마 많은 초선 의원님들께서 그런 상황과 심정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선배님들하고 특히 원내 지도부가 이끌어 주시는 방향대로 열심히 쫓아가고 따르겠다는 그 정도의 개인적인 소회와 각오를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국토위 이현성 간사로부터 상임위 진행 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국토위 간사 이현승입니다. 어제는 정말 의회 민주주의가 유린된 정말 참담한 날입니다. 21대 국회가 민주당에 의한 의회 독재 시대임을 알리는 전주곡이 국회 여러 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국토위뿐만 아니고 기재부, 행안위, 법사위, 4개 상임위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의도된 도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사실은 어제 우리 국회 20대 국회 개원되고 난 뒤에 국토위원회가 여야 첫 번째 만나는 회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실 제대로 인사도 좀 나누고 또 의사일정에 대해서 서로 충분히 의논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월요일 저녁에 의사일정을 통보를 해왔습니다. 물론 제가 간사 내정자 자격으로서 민주당의 간사와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서로 의견 일치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업무보고 3일과 그 다음에 법안 심사를 하자고 주장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법안이 급하니까 업무보고 이틀만 해달라. 그래서 이틀 하는 것으로 서로 그까지는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국회 그 본회의가 열리는 우리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는 월요일, 화요일 오전에 본회의 끝나고 오후에 1시부터라도 하자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법에 본회의 중에는 상임위를 열려면은 국회의장이 동의가 있어야 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동의를 해줄 수 없다라고 이랬습니다. 근데 마치 저희들이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난주에 그 상임위를 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사실관계 분명히 밝히고 어제 월요일날 그 만나서 서로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헤어지려는데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겠다라고 저한테 그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실로 의사 일정이 넘어왔는데 첫 번째 간사를 뽑고 그 다음에 2번부터 6개의 그 법률안을 상정을 하고 맨 마지막에 업무 보고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그 불참을 해야 되지만 의사 일정의 그 불합리성을 알리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어저께 회의에 오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상에 그 처음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업무에 대한 제대로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법안 먼저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은 시급성을 들어서 법안 처리를 강행을 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19대 원구성 당시에 2012년에는 9월 7일인가 9월 달에 처음 법안을 상정을 해서 의결을 했고 20대 국회에서는 11월 달에 법안 심사를 처음을 했습니다. 이처럼 관례도 없는 법안 심사를 강행한 것에 대한 그 문제점을 제가 제기를 하고 두 번째는 법안을 심의를 하면은 보통 그 전체위원회에서 대체 토론을 하고 소위원회로 회부를 해서 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관례이고 또 이번에 양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략적으로 소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고 전체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소위 구성에 합의를 안 해준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더 큰 문제는 저희 그 국토위에 7월 22일 기준으로 168건의 그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아까 다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일하는 국회 만들자면서 선입선출 먼저 제출된 법안을 먼저 심사하자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놓고 그 원칙은 무시한 채 자기들이 제출한 자기들 입맛에 맞는 법안 6개만 어저께 상정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더더욱 가관인 것은 저희들이 그 주택법을 우리 그 의원님들께서 저를 포함해서 7건의 다른 주택법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병합 심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아예 무시하고 제가 그것을 주장했지만 간사끼리 협의를 하라고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어제 당일날 또 다른 2건의 민주당 법안을 추가로 상정을 시키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를 하니까 기립 표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그 회의장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원끼리 모여서 소통관에 가서 저희들 입장을 밝히는 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들으니까 민주당에서 저희들 없는 상태에서 법안 6개에다 2개 추가해서 8개를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업무 보고가 계속 이어질 예정이었지만 자기들도 조금 뭐 양심이 끓이는지 업무 보고를 어제는 받지 않고 오늘하고 금요일 받자라고 저희들에게 그 제안을 해갖고 저희들도 업무 보고는 받으면서 또 우리 따질 건 따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 한번 의원들과 상의를 해서 고려해보겠다고 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10시에 지금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4개 상임위원회 건을 다 종합을 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총의를 모아주신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행동을 통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법안 통과된 거라고
다음은 이철규 의원으로부터 정보위원회 진행 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이철규 의원입니다. 우리 하태경 간사가 보고를 드리는데 불참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날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보위원회에서는 우리 자문위원단까지 구성해서 그동안 후보자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심도 깊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7월 21일 날은 학적과 관련해서 단국대학을 현장 방문해서 단국대학에 보관되어 있는 학적부의 원본을 검증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학적부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박지원 후보자가 단국대학에 편입학을 할 당시 광주교대의 학력이 아닌 조선대학교 5학기를 마친 학력으로 이 편입학을 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2015년 8월 달에 지인으로부터 빌렸다는 5천만 원의 금전 소비대차, 또 청문회 당일날 우리 조영 원내대표님께서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한 대북 송금과 관련한 이면 합의서, 이 3대 중점 의혹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오늘 박지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어저께 아침 10시부터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 당은 박지원 후보자의 학력 문제, 단국대학에 교육부가 감사를 해서 그 박지원 후보자의 말대로 편입학 서류가 위조되지 않고 광주교대를 졸업해서 광주교대의 학력을 인정받아서 입학하고 졸업했다면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력을 하겠다. 다만 교육부의 감사를 약속을 해줄 것을 전제로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불응을 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학력이 위조됐다는 것을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55년 전에 그런 게 있을 때 지금 어쩌라는 말이냐, 이 정도로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여론 정도는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를 일관했습니다. 또한 대북 송금과 관련된 이면 합의서에 대해서 박지원 후보는 당일날 현장에서 전혀 아니다, 또 그다음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이제는 당시 특사단에게 물어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작은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개인 간의 작은 거래를 할 때도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을 하는데, 대통령의 특사로 북한과 협상을 하러 간 사람이 대북 송금을 이면 합의를 하면서 사인을 했는지 아닌지 이것을 기억이 안 난다, 또는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더라.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당일날 현장에서 후보자의 반응을 바라본 우리 국민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 것입니다. 지금 마무리 좀 부탁합니다. 네, 지금은 간단합니다. 대통령이 당시 특사단으로 수행했던 서훈 안보실장에게 물어보면은 간단히 끝날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알려야만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의혹 하나도 검증이 안 됐고요. 특히 4년간의 금전거래에서는 거짓말했습니다. 당시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빌렸다고 했는데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2015년 2월 달에 있었고 이 금전 소비 대처는 8월 달에 있었습니다. 전당대회를 위해서 빌린 돈도 아니고 이것은 의혹이 있는 불분명한 금전거래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에서 이제 임명이 되는 원장은 의혹투성이에 이런 인사였다,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고 이 정권이
인사청문회를 요구하고 난 다음에 국민들의 여론이라든가 또는 문제점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정하면 밀어붙이겠다라는 오만한 행태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성원 원내 수석 부대표로부터 원내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김성환입니다. 먼저 공지사항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국의 호우특보로 인해 가지고 권원 유착 KBS 항의 방문은 과방위 박성준 간사와 협의한 끝에 다음으로 좀 연기하기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자발적으로 KBS에 방문해서 이 권원 유착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시기로 언지를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모든 것을 무시를 하고 또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는 법안만 또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아예 무시를 하고 병합 심사조차 하지 않고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좀 더 많은 전략과 지혜를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오늘 기사에 보니까 안건조정위원회 왜 회부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의원님들께서 계셔가지고 그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이 여야 3인 3인의 그런 구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로 보면은 모든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를 한다 치더라도 3대 2대 1의 구성으로 안건조정위원회로 구성해서 회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4개 상임위, 법사위, 행안위, 그리고 국토위, 기재위 이쪽에 민주당에서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한 입법적 타당성과 정당성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었고 안건조정위원회에는 회부하지 않고 그렇게 진행을 해왔다는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회에서 말씀 주셨지만 오늘 또 운영위원회에도 공수처 관련 3개 법안을 상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왜 오늘 법안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켜야지 8월 4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법사위 숙려 기간을 그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5년까지 아마 모든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수처 3법, 그러니까 인사규칙 개정안, 인사청문회 법안이라든가 이런 법안들을 상정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이 공수처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우리 당 내 율사 출신들 의원들 중심으로 지금 공수처 추천위원회를 추천위원회 위원분들을 이렇게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전혀 이렇게 시급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지금 밀어붙이기식 이런 일방적인 의회 독재를 감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이후에는 아마 좀 비공개로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됐을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기타 없는 의견, 좋은 의견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도욱 의원님 더 하신 말씀 공개적으로. 예. 김도욱 의원님 말씀하시죠. 민주당의 행태가 국회법 위반이고 불법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런 행태가 앞으로도 계속 여러 상임위에서 자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국회법 해설서입니다. 국회법 해설서에 보면 대체 토론의 의의와 범위 이렇게 해서 대체 토론이란 안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 토론의 목적은 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 등을 검토하여 문제점의 시정을 위한 여러 가지 수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14대 국회법 개정 시 위원회의 안건 심사 과정에 대체 토론제를 도입하였다. 제5대 국회까지는 본회의 중심주의의 3독회제 하에서 위원회에서 채택된 법률안은 그 보고에 의하여 제1독회를 개시하고 의안낭독, 질의응답과 그 의안의 대체에 대하여 토론한 후 제2독회 부의 여부를 결의한다라고 하여 본회의에서 대체 토론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6대 국회부터 위원회 중심주의로 전환하면서 본회의 대체 토론을 폐지하고 위원회 심사 절차에서도 찬반 토론은 두고 대체 토론은 폐지하였다고 합니다. 대체 토론의 범위를 제안자와의 질의 답변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규정하였는데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표시하는 찬반 토론과는 구별된다. 그리고 대체 토론을 거친 후에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함으로써 소위원회의 안건 심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되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국토위나 기재위, 행안위에서 찬반 기립 표결로 다수 찬성을 받아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명백히 이 국회법 위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송석준 의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여러 말씀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송석준 의원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원내대표님의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아이고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예, 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민을 위한 정책,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주택은 국민들에게 가장 관심사고 민생의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는 주택 정책의 모든 것은 그들이 말했던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규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집값 폭등을 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또 열심히 벌어서 평생 벌어서 내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의 꿈을, 기회를 앗아갔습니다. 기회를 불균등하게, 불평등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정 어땠습니까? 어제 바로 우리 민의전당, 국회, 국토위, 행안위, 기재위, 법사위 각 우리 상임위원장에서 얼마나 이 문재인 정부의 과정이 불공정한지 한눈에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수기를 하고 가장 민의를 모아서 정말 공정하게 논의해야 될 과정을 얼마나 이렇게 처절하게, 철저하게, 참혹하게 무시하는지 국민 여러분들은 오늘 앞에서 각 상임위 간사님을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결과 어떻습니까?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서 22차례 집값 잡겠다, 또 투기 억제하겠다고 하면서 내세운 정책의 결과는 세계 최고, 그리고 과거 역대 정부의 보기 드문 최고의 집값 급등 이 현상,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제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전월세 3법 통과되고 나면 이제는 집값 폭등을 넘어서 그야말로 대혼란, 주택시장 대혼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밀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세금으로 잡겠다는 것은 정가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급을 국민들에게 신뢰감 있게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주고 예고해야 국민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집 많이 가져봤자 돈 안 된다, 이런 신념을, 그런 믿음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째 공약이 뭡니까? 도시재생이라는 얘기, 그리고 투기 억제라는 것을 정권 초부터 지금까지 줄곧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공급은 크게 늘릴 그런 계획은 없다. 그리고 문제는 주택시장의 집값 급등, 또 여러 가지 문제는 투기적 가수요에 근거하고 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모 언론사에 지난 7월 24일 기사가 있습니다. 이 정부는 좌파 도시주택 전문가의 공급 부족론은 허구다라는 그런 어떤 글, 그게 아마 잘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부가 공급이 문제가 아니고 투기적 가수요가 문제다라고 하는 근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난 오히려 박근혜 정부, 과거 정부보다도 주택 준공 입주 물량이 더 많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급등한다. 이것은 바로 주택시장의 현실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바로 주택시장의 수요자들, 국민들은 앞으로 공급 중장기 그런 상황을 보고서 주택 가격을 예측해서 이렇게 수요를 하는 거죠. 어떤 현재 입주 물량은 이미 지난 몇 년 전에 예고된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거 잘못됐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노태우 정부 때 주택 200만 호 공급과 또 그리고 여러 가지 토지공 개념 도입으로 집값을 잘 잡았다. 그건 잘했다. 그렇지만 핵심은 본질은 공급이 아니라 그 당시 토지공 개념을 과감하게 도입했기 때문에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네, 지나고 보면 토지공개념법 무리한 법이라고 해서 나중에 그 의원 판정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다시 풀어냈어요. 자, 결과적으로는 200만 호를 안정적으로 공급했기 때문에 송 의원님 예. 마무리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그 문재인 정부의 기본 공급 부족론은 허구다라는 그 잘못된 인식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바로잡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전월세 3법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분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 전월세 3법의 문제는 바로 모든 것을 신고하고 또 가격의 상한을 정하고 그리고 또 임대 기간을 국가가 관여하고 강제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일반화될 경우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제는 개인 사유재산권에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가 있었어요.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를 52만 사업자를 인정을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5% 상한율을 어겼네 마느네 해갖고 지금 그 과태료를 물리겠다. 그래서 지금 대혼란이 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전 가구에 대해서 전월세를 같은 방식으로 규제를 하게 될 경우에 정부가 과연 그 앞으로 예상되는 추가로 이제 관리해야 될 그 대상이 500만 가구, 600만 가구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그 규제를 어긴 것을 어떻게 추적을 하고 또 어떻게 그런 처벌할 것인지 이러한 앞으로 행정의 난맥상은 우리가 정말 이거는 심각한 정도입니다. 제가 나중에 기업 와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문재인 정부의 이번 그 주택 우리 관련 정책과 관련 입법 강행 처리는 앞으로 주택시장을 대혼란에 빠뜨리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미리 경고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홍문표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더 이상 깨지고 부서지고 수모를 당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인사청문회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울분을 터오는 의원총회 이 자리에서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까 주호영 우리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뒤에 몇 가지를 더 첨언해서 좀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은 자제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대로 우리는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는 아닙니다. 지난번 의총 때 이거 하나 다는데 의견을 몇 번 내도 그것은 좀 국민들이 싫어할 거다. 또 밖에 나가면은 국민들의 의견에 맞지 않을 것이다. 많은 두려움과 불만 때문에 우리는 참고 기다려왔는데 우리가 기다린 우리의 의미가 뭡니까?
리봉 하나 이게 다는 것을 우린 두려워하고 주저한다면은 우리 야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주위 지역에서 이거 300개를 만들어서 당원들이 차고 다니니까 주위 지역만큼은 3분의 1 정도는 교육이 다 됐어요. 국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저는 이 우리의 울분 이와 같은 방식을 모으고 모아서 우리는 현수막이라도 걸어야죠. 그거 안 되면 지역 지구당 위원별로라도 우리가 소규모 집회를 해야 됩니다. 당원들이라도 불러서 오늘 우리가 울분 도우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 국민에게 확산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여기서 울분만 토해갖고는 저는 안 된다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조선일보인가 어디 사설에 보면은 이 검찰개혁 대통령 사냥개 이렇게 주제를 뽑은 게 있습니다. 언론이 이렇게 써주는 것 우린 거기에 3분의 1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사냥개로 표현하고 있는 오늘의 이 언론이 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 과연 야당이 무슨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관계가 없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경제를 위한다면은 몇 가지 지도부가 결정을 해서 우리 함께 행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근시일 내에 원내 위원장 전체 회의라도 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행동하는 이 순서만이 우리는 남았다고 봅니다. 저들이 뭐를 원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수모 당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 찾아서 이제 국민만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통합당에 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성준 의원님. 비공개로. 우리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비공개합시다. 우리 유승걸 간사께서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법안 소위 구성하기로 합의해놓고 구성 안 하고 법안 상정했습니다. 구성하면 법안을 소위에 넘겨서 심사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심사 안 하려고 그리고 전체위에서 토론 몇 번 하고 바로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끼리 법안 심사 제대로 하고 여야 합의로 하면 7월 임시국회 중에 법안 처리하는 거 못할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부러 지연할 이유도 없고 막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 구성해서 한 2, 3일 정도 심사하면 충분히 심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로 그나마 부동산 이 광기를 조금 가라앉히는 법안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 3일 해도 임시국회 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심사라는 과정 자체를 생략하는 것. 두 번째는 청와대에서 넘겨준 것. 이게 여당 간사 이름으로 제출된 법안이지만은 사실상 청와대 정부입법입니다. 청와대가 만들어서 던져준 겁니다. 여당 의원 이름만 달아서 제출한 겁니다. 청와대에서 만들어준 걸 1.1획도 건드리지 마라. 그대로 통과시키라. 라는 뜻입니다. 국회의원이 법안 심사하고 예산 심사하는 게 기본 책무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법안 심사, 예산 심사 안 하면 국회의원 할 일 없습니다. 있을 이유 없습니다. 배지 달고 앉아있다고 국회의원 아닙니다. 제가 어제 의사진행 발언하면서 여당 의원들한테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청와대 허수아비 노릇하고 고무도장 노릇하려고 법안 심사도 제대로 못하고 토론 몇 마디 하고 방명이 두드려서 통과시키는데 덜러리 노릇하려고 어렵게 국회의원, 힘들게 국회의원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법안 심사, 예산 심사 안 하는 국회의원은요,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 혈세 축내는 밥벌레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당 의원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국민에 지어진 책무를 스스로 버렸습니다. 자기들만 버린 게 아니고 우리 야당 의원들한테는 그 기능을, 책무를 박탈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기본 책무를 박탈했습니다. 자기들도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시나리오가 어제 세계상임위에서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에서 시나리오까지 써준 것 같아요. 그대로 집행이 됐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국회는 문 닫아야 됩니다. 청와대에서 던져주는 법안 예산은 고무도장처럼 꾹꾹 찍어주고 심사도 안 하고 들여다보지도 않고 고무도장 찍어줄 것 같으면 국회 문 닫아야 됩니다. 여당은 자기들이 덜러리 노릇하려고 하수인 노릇하려고 스스로 책무를 포기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역할을 박탈당했습니다. 저 사람들의 이 국회 운영 방식은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4년 내내 이렇게 하려고 기조를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회 존립의 문제고 우리 야당의 존립의 문제고 국회의원 개개인의 존재의 문제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렇게 4년을 살아야 된다면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4년 임기에 집착할 이유가 뭐가 있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국정농단이 아니고 헌정농단입니다. 의회 기능을 말살하는 겁니다. 공산당도 저는 이렇게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의회 독재라고 하는데 의회 독재가 아니고 청와대 독재고 문재인 독재입니다. 청와대가 독재하고 헌정을 말살하고 국회 말살하는데 여당 의원들은 들일이 쓰고 야당 의원들은 박탈되고 탄압당하고 손발 묶이고 의회 독재 아니고 문재인 독재입니다. 조 의원님 마무리부터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고민에 저도 빠져들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아까 우리 김형동 의원님 근데 국회 이런 국회인 줄 몰랐다. 국회의원이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비를 꼬박꼬박 받아 들어오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국회의원 엄청난 혼란에 빠지신 걸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제 답을 찾아야 될 텐데 답이 바로 나오진 않겠지만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헌정을 지키기 위해서, 의회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걸고 투쟁해야 될 시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비공개로 전화를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자리를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